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뭐 하락한 거에 비하면 뭐 상한가를 가도 뭐 현찮지 않습니까? 오늘 시황 보겠습니다. 제가 최후의 마지노선은 요 121선, 1001선, 여기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어제 전저점의 지지선을 간당간당 했는데, 오늘도 간당간당하게 그냥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워하라는 의미로 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어제보다 좀 저가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작은 밑골이 달고 이제 올라와 줬는데 양봉이 안 나와서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보시면 이게 간당간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 즉 역골든이 날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대세 하락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는데, 지금 요 21선이 이 61선을 데드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봉이 5일선 위로 올라가지고 계속 21선을 뚫어내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좀 놀아줘야 다시 이렇게 21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61선은 이렇게 또 수평으로 가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역골들이 나온다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역골들이 났어요.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때는 이제 121선까지 지지를 하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또 여기 역골들이 나요. 역골들이 났는데, 이때 빨리 여기 이렇게 떨어져 놓고, 여기 좀 보시면 여기인데, 여기 떨어져 놓고 바로 5일선 회복하고 21선 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올라가줬죠. 그리고 또 역골들이 나요. 또 역골들이 나는데, 이때는 이제 1년선까지 이탈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서 이제 상승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5일선을 빨리 회복해주고 다시 21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계속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니까 또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공방을 했었습니다. 공방을 하다가 이게 이때인가요? 그 미중무역 그때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21선이 61선을 또 데드가 나고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대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봐서는 이게 빠르게 안 나오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좀 더디게 갈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빠져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빠져주지 않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행보만 해줘도 고맙다. 추석 전까지는.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서 좀 뭐 미국의 경기 부양 뭐 자금 정책이 나온다든지, 하여튼 뭐
코로나가 좀 안정된다든지, 어, 뭐 유럽에서도 뭐 재정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자꾸 나와줘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뉴스가 나와주면 빨리 이제 5일선 회복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장은 좀 이게 애매하게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전저점 지지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저가를 이탈했죠. 여기 어제 저가를 이탈을 했고 다시 이제 짧은 밑꼬리로 이제 코스피 모양 이런 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회복하기에는 힘이 약하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꼭 피하자. 21선이 61선 대등하는 건 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일선 빨리 올라가자. 그럼 이제 추석 전까지는 좀 버티고 최소한 추석 끝나면 5일선을 넘어서고 빨리 21선을 넘어서는 그런 봉이 나와줘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답답은 합니다. 근데 답답은 하지만 이렇게 행보만 가져도 코스닥에서는 개별 종목들 갈려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 이제 솔본 오늘 25% 올랐는데 솔본은 제가 전에 이거 박스권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솔본을 이제 한번 같이 공부 차트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래량 제일 많은 데가 여기죠. 네. 최근에 이제 거래량 이슈가 이제 바닥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고 이제 여기를 지지하면 여기서 사면은 이제 좀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잡는 거니까 오늘 보기 좋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 줬습니다. 그것도 큰 거래량을 갖고. 네. 솔본이 정말 개미들 답답하게 갔거든요.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고 떨어져도 뭐 찔끔찔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이거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뭐 변동성이 크지 않게끔. 이게 개미들 지치게 해놓고 이렇게 바로 뛰어버리네요. 네. 저는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본을 아직도 이제 손실 중이지만 한 이제 400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솔본 어떠십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죠? 네. 저는 이제 월요일자 한 번 더 솔본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행보하거나 뭐 이렇게 보합권이면은 이게 개별 종목들은 갑니다. 개별 종목들은 가는데 근데 이제 폭락장이면 개별 종목들도 못 가요. 네.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중소형들은.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아져야 오늘 시장 볼까요? 시장 보면 네, 삼성전자가 좀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 모양이었던 거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셀트리온은 좀 강했지만 뭐 CJ나 뭐 HLB가 좀 약했네요. 그래서 이제 보합권이고 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을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먼저 올라가 줘야 시장이 안정되고 좀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더딘 장이라도 우리 개별 종목들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네. 그래서 솔본은 오늘날 한번 다시 기대해 보고요. 또 오리엔트 바이오가 이제 또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들은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고 저 오리엔트 바이오는 예, 아직도 11% 절반은 이때 팔았었죠. 제가 이 절반은 이때 팔았었고 네, 이제 남은 잔량 갖고 지금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난티 제가 아난티를 그때 신규 매수를 해서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김정은 북한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 때문에 또 냉각기가 좀 많이 계속 흐르겠구나. 그래서 저 어제 안 샀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바로 사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제가 뭐 오늘 여기 최고점이
13%지만 그때 뭐 수익률이 5, 6%밖에 안 돼서 저는 또 5, 6%에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봤는데 그렇다고 양봉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 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를 한번 다시 돌파 시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케이사인 제가 케이사인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려고 있는데 저는 이제 11선하고 11선에서 이제 지지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장이 폭락을 해서 이제 21선까지 왔지만 어제까지 더 이제 폭락을 했고 오늘 이제 5%까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서 어제 음봉을 커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사인 네. 한 10% 손실 중이네요. 네, 케이사인 뭐 내일도 여기를 넘어서는 양봉이라도 월요일 날 나와주면 아주 땡큐겠죠. 네, 반전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성파워텍 저번에 공부용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직전 종고를 넘어섰지만 종가선으로는 안착을 못했다가 이제 좀 안착하나 했더니 다시 떨어져서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와줬습니다. 보면 힘이 있어 보이죠? 네, 힘이 있어 보이니까 네, 또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성파워도 괜찮네요. 그죠? 네. 그리고 유니스 여기 보이십니까? 제 와이프 계좌인데요. 100만원 수익이었었는데 지금 23만원 수익입니다. 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 100만원 수익이었었는데 저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에도 이 정도 세게 나오겠지 했는데도 안 나오네요. 계속 떨어지네요, 유니스. 하지만 여기 지지선까지는 한번 이왕 이렇게 떨어진 거 한번 인내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더미동이 계속 잘 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갭을 또 매꾸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동 언제든지 똘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음날 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똘끼 있는 주식입니다. 더미동. 네. 이거는 쉽게 예측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손실 중이기 때문에, 네, 좀 더미동을 제가 한 35% 손실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이나 저처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대응이 안 돼요. 뭐 대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인내 아니면 손실 확정. 네. 갑갑하죠. 그러니까 저는 인내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고가에서 물리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산 주식들은 다 수익 내고 있어요. 뭐 손실 되더라도 뭐 10% 내 정도. 하지만 그 전에 물렸던 건 너무 긴 거죠. 회복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전에 크게 손실 나고 있는 거를 빨리 저는 이제 복구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다시 또 방송을 할 예정인데, 저는 그게 가까워진다 했더니만 요번이 좀 이기인 것 같습니다. 요번 장이. 그래서 이 추석절을 계기로 아마 이게 또 부상향이냐 하방이냐 큰 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포뱅크 저는 아직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죽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계속 팔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막 팔고 싶었는데 보유했습니다. 네. 미동도 낙폭을 많이 줄인 거잖아요.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미동도. 네. NKMX 네, 오늘 뭐 반등을 해줬지만 이런 긴 밑꼬리 봉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예. 하지만 480선 이렇게 지지가 나와줬어요. 이렇게 나란히. 왠지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개발가락인가요? 이걸 개발가락이라고 하나? 이렇게 양봉이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상승 전환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이게 바닥이 되기를. 네. NKMX 힘내보겠습니다. 1억 복구하는 데는 이 NKMX가 이제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참 며칠 전만 해도 수익은 뭐 본전이었는데 참 마이너스 26%. 네. 하여튼 NKMX 급락한 만큼 급등이 급등이라고 발음할 뻔했네요. 급등이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엄프물산. 이 엄프물산도 미동 못지않은 똘끼 있는 주식이에요. 네. 제가 이거 물 타서 한 200 정도 갖고 있는데 오늘 절반 팔았습니다. 이 수익실을 인증해야 되는데 제가 제 이름이 나오게 돼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오늘 엄프물산 한 200주 정도 거의 제가 한 3,000원 부근에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1년 3,000원 부근에서 팔고 이제 상한가를 기다렸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 아진산업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진산업하고 오늘 원풍해서 2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진산업은 다 매도했고요. 원풍은 일부 분할 매도로 해서 좀 더 원풍물산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진산업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13%, 여기서 내가 절반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잔량 매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풍물산은 제가 여기서 한 200주 정도 매도했고 나머지 이제 상한가를 기다리다 이렇게 빠졌는데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차트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주말에 원풍물산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동영상 하나 올릴게요. 원풍물산. 그리고 제일약품은 네. 수익 현재 8%대인데요. 참 이게 꿈이었나 봅니다. 이때 참 돌파도 영원히 계속 갈 것 같았는데 참 역시 탐욕은 일단은 뭐 더 이상 이탈 안 하고 이제 도지형이 나왔는데 월요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 네. 그리고 원유큐브 제가 물을 탔습니다. 원유큐브. 제가 아까 이쪽에 개발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원유큐브 물을 한번 타봤습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유큐브 네. 110만 한 40만 정도 샀어요. 그래서 180 정도 투자가 됐고요. 네. 이상하게 소액으로 투자한 게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소액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네, 역시 제 밥그릇은 이렇게 여러 개 백화점 하듯이 종목을 사야 되나 봐요. 마음 편하게 하더라고요. 네. 각자 성향이 있는 거니까. 네. 다음에 서울옥션도 오늘 추가 매수할까 했는데 좀 참아봤습니다. 1년선까지 더 내려올 것 같아서 좀 참아봤고요. 네. 저는 서울옥션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거래량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사실 그 아난티도 이게 거래량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엄청 들어왔잖아. 이 바닥권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사실 좀 더 살까 말까 했는데 이 거래량을 믿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딱 김정은이 그렇게 금방 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진산업 했고, 네. 하여튼 이번 주장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 추석을 전후로 좀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좀 바닥을 다져서 추석 이후에는 21선을 되돌리는 강한 시황으로 변경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제가 원풍물산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좀 동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인내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갑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